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폐 합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간접적인 아마 밀당이 계속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11월 말에 할지 12월에 할지 뭐 1월 초에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다 전 같은 흐름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건 지난 주말에 다우지수는 아주 조금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결국은 3대 지수가 모두 사상치 효과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S&P 500이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연간으로 보면 18번째가 19번째인가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아직 한 번도 못 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강세가 금요일날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 1단계 합의 이런 거 합의한 적이 없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것을 충분히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일단 해석하고 있고요. 무역 전쟁 이런 우려에 대한 것이 완화되는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 PMI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금리의 상승세. 이 금리의 상승은 미국 장기 금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이런 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도대체 뭔가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것도 이제 기억에서 좀 사라지는 분위기죠.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10년물 기준을 보면 주초에 1.75% 수준에서요. 주말에는 1.94, 뭐 1.97,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아직 멀었지만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년물과 2년물과 다시 업데이트된 거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더 얘기 많이 했던 10년물과 3개월짜리인데요. 이거 보이다시피 2월 달, 뭐 3, 4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자주 이런 것이 역전된 상태였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멀었지만 지금 상당히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알리바바가 뭐 전년 대비 35%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100억 위안인가를 돌파하는데 작년에는 2분 몇 초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까 영상 보니까 저도 아까 같이 보니까 뭐 1분 35초 만에 뭐 제가 100억 위안이 얼마인지 감도 안 오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는 것이 물론 무역전쟁에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 살아 있고 이번엔 대봤자 1단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반영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식이 뭐 2100, 2200 시도하는 것도 다 그런 같은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는 디즈니가 되겠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11월 12일 화요일부터인데요. 이미 상당 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월 구독뿐만 아니라 연 구독하면 15%뭐 이렇게 두 달 정도 빼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에서. 그런 것들도 이미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의 숫자는 아직 발표한 적이 없는데요. 밥 아이거가 ready to go, 이제 준비돼 있다, 이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3.8%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시초가 대비 좀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이거 왜냐하면 월가의 반응은 지금 상당히 냉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이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숫자거든요. 숫자가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번에 기대 이상의 매출, 기대 이상 나왔지만 지금 이 모든 주가가 유지되고 있고 올라간 것은 디즈니 플러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이 사업이 플러스 나는 것은 밥 아이고도 2023년, 2024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과 주식에 대한 월가 애널리스트의 시각은 약간 좀 다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두 군데가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JP모건은 여전히 $150 정도 나와 있고 또 한 곳은 오히려 웰스파고는 목표 주가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연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는 성장성이면 뭐 확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게임주 중에 테이크2라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작에 많이 올랐지만 조금 많이 돌려내면서 끝났고요.
몬스터 베버리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나름 한 3% 가까이 올라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모습은 그랬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성장주에서 다시 가치주로 2020년에는 또 갈 것 같다라는 그 의견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분은 지난 9월부터 한번 상당히 많이 나왔고 잠시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목소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모건 스탠리의 또 다른 모건 스탠리 투자 자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성장주 일변도에서 기본적으로는 필수 시클리컬이라 그러죠. 어떤 경기 민감주 정도로 하면서 좀 저평가된 것을 사야 된다. 그쪽으로 자기네가 포지션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JP 모건과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9월에 났던 것들을 다시 레포트를 다시 냈을 뿐입니다. 네.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최고의 스트레티스트로 많이 불리는 분이 되겠고요. 10년 만에 로테이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평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밸류 ETF와 모멘텀 주식 ETF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래쪽에 위에 있는 거 초록색이 모멘텀 ETF입니다. 성장주죠. 예, 성장주라고 그냥 분리해도 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밑에 게 이제 가치 쪽인데 가치가 올해부터 한 5월, 9월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회복하면서 실제로 올해만 보면 20% 올라갔고요. 모멘텀 주식은 19%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앞서갔고요. 네네. 10월에는 무려 11%가 올라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모멘텀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로 쓰이기 때문에 애매해서 그런지 어찌됐건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밸류와 가치, 성장, 뭐 그로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미국에서 상대적인 개념은 밸류와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 헷갈리를 하실 분이 많으신데 제가 한번 2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방송할 때도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뭐 한국에 무슨 뭐라 그럴까요? 바이오가 있다면 바이오 뉴스 테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면 뭐 뉴스 테마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말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모멘텀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헤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테마주라고 부르는 건 약간 헤드라인. 헤드라인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는 뭐 대통령이 한마디, 누구 한마디 때문에 뭐 펜스 뭐 부통령이 한마디. 그건 헤드라인이고 영어로 쓸 때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멘텀과 가치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건 주가 자체를 보는 겁니다. 주가 자체. 그래서 주가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모멘텀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없이 주가 자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들어가지만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러면서 변동성이 적은 것들 상승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타는 것을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가치주라는 것은 섹터랑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도 전혀 차이가 없는 섹터랑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라는 거는 딱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다양한 투자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PER이 됐건, PBR이 됐건, PSR이 됐건, PCFR 같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매출 대비 얼마, 이익 대비 얼마, PER, PSR 그런 거가 되겠고요. 장부 가치 PBR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대비 얼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 지표가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낮은 거가 밸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 매출 대비, 가치 대비, 현금 흐름 대비 프라이스 밸류, 그러니까 프라이스 비율이 낮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 모멘 투자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올랐다는 거. 그게 모멘 투자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 모멘텀과 가치주는 좀 그런 식으로 규명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논리로 가치주가 이런 모멘텀 주식보다 낮은 거는 2003년과 2008년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치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헬스케어가 가장 저평가돼 있다. 최근에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가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유용하긴 하겠지만
지난 주간 한 주간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한 주간 움직임. 맞습니다. 지난주 뭐 3대 주수 다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다 올라갔거든요. 네. 다우 S&P 500은 5주 연속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는 3주 연속, 나스닥은 무려 6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S&P 500만 따로 보여드리면 그냥 10월 7일 9주부터 그냥 꾸준하게 깔끔하게 칙칙칙칙 올라가면서 이제 뭐 3,080 몇 가지 와 있고요. 3,1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장 평균의 연말 지수는 3,000이거든요. 네.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는 산업, 소재, 금융, 에너지. 정확히 말해서 경기 민감 섹터거든요. 흔히 해서 이것들 시클리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섹터로 보는 거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가격 변수. 그러니까 절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산업주, 소재주가 올라갔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주간 특징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구글의 상승세가 가장 무섭죠. 구글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유튜브로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거기에 광고가 붙고 광고가 많이 보니까 사람들 짜증나니까 네. 10,000원 내고 프리미엄 보고 프리미엄 다운도 받아보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사실 주머니 나오는 거 아니죠. 카드 결제하고 자동 결제 빠지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린 주식은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구글 이런 걸 판단하시고 뭐 애플을 판단하시는데 차트를 아무리 들여다보면 그냥 평생 과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다음은 애플도 여전히 지난 금요일 또 올라갔습니다. 또 사상초 효과를 갖다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가 보면 경기 민감 섹터 2개 보여드립니다. 산업재 사상초 효과고요. 금융주도 지난 목요일날 잠깐 멈추다더니 금요일날 또 달렸습니다. 또 사상체 효과 올라갔고요. 대표적인 헬스케어 그런 제약회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존슨앤존슨 그리고 에브비 같은 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에브비가 요즘 엄청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3.9%나 지난 주말에 또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를 좀 미리 알아둬야 되는지 이런 금주 경제 캘린더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모처럼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하고요. 네. 주요한 사람 2명의 연설 내지 증언이 있는데요.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미국 시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동부 시간 뉴욕의 경제 클럽에서 점심을 하면서 연설하는 엄청 유명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네네. 거기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하겠죠. 뭐 얘기하면서 제가 봤을 때 연준을 공격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네네. 때문에 자신의 집권 이익이 얼마만큼 잘 됐고 미국과 중국 뭐 앞서 얘기한 그 정도 네네. 멘트. 뭐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이 수요일 날 있는데요. 저는 통상 보면 의회 증언이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네. 상원 나눠서 하는 거로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데 이번엔 합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하는 거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밖에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경제 지표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실적은 지난주까지 한 450여 개 발표됐기 때문에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 있는 젊으신 분들 중 관심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목요일 날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나와 있고요. 네. 월마트 주식 이 두 주식이 이번 주에 관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평가 내려봤습니다. MTN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